차갑게 식은 죽을 먹고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로부터 114년. 곳곳에선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회가 주관한 추념식에선 역사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도둑놈이 물건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건 소유가 누굽니까? 뉴라이트에서는 그건 일본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 겁니다. 비록 강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겁니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정치권에선 아예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이 114년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국민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하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선 요즘 세상에 누가 친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친일몰이만 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냐 비판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와 친일몰이 어떤 말이 더 와닿으십니까? 네, 이종찬 광복회장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경술국치 날인 오늘 강도에 빗대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쥐어줘도 모르는 이 정권의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라는 비유를 저는 정확하게 들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광복회에 대해서 치졸한 복수극, 복수혈전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보훈부는 공법단체 또 하나 만들 거야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깎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지난번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광복회를 향해서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광복회장을 향한 그런 그 복수 같은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또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애국자의 유가족들에게 무슨 복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딱 그 반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훈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식의 그 광복회를 향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내년에 이제 광복절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국제 관함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우길기를 단 일본의 함대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금 다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길기는 허용하면서 광복회의 올바른 역사인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지금 참지 못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광복회장이 올바른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지금 광복회 발언이 연일 거세지고 있고 네. 오늘은 더 강도 높은 표현도 나왔고 물론 정권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일제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립 의무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제의 우리 조선의 강제 병합에 대해서 강도 일제가 국권을 가져갔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910년 강제 합병이 이루어질 때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조선을 병합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비유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친일몰이를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독도지옥이라든가 지난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수라든가 독립기념관장에 관한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친일 정권 또 국민의힘을 친일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 신념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완전히 자주사관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뭐 지양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권에서는 근거가 희박한데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김영현 의원님, 오늘 조국 대표는 뉴라이트들을 주요 직위로 올린 자가 밀정의 왕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뉴라이트 하니까 뭐 나는 뉴라이트가 모른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뉴라이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숭일주의자들, 숭일. 예, 부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립기념관장 아닙니까? 그분이 면접을 볼 때 그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도 국회에서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그것을 왜 모르느냐, 너무 답답하다는 듯한 태도로 일본이라고 강변을 했죠. 상식이란 표현 썼죠. 예. 그 조선시대 일본인의 국적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일본사의 관점, 일본 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그런 생각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임명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국회 그 상임위에서 정부 고위급 인사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금 그 일제 식민 하에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일제의 침략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위 장차관을 다 역임하고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경술국치인 것이고 대통령이 바로 밀정의 왕초라는 얘기를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광복회 예산을 끊는다고 했다가 또 삭감을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뉴스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을 국가보훈부에서 6억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 근거가 이제 기재부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난해에도 이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다 집행되거나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기재부 지침의 위반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하루 만에 따지고 보니까 그런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고 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기재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설명이 됐고 통상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국회 보좌관 14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고요. 예. 그런 지침 기재부에 없습니다. 예. 제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예결위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국회에서는요 감액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 증액은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그렇다면요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정부가 동의를 다 한 예산이에요. 자기들이 동의해서 다 예산 잡아놓고는 내년도 신규 예산은 편성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후 평가가 안 돼가지고 저거를 반영을 못 한다? 이게 보통 예산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결산국회는요 8월에 있습니다. 8월까지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은 굉장히 드물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네. 그런 논리면은 작년에 편성된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된 예산들은요 다 깎여야 돼요. 왜 이것만 깎습니까? 이거는 그냥 광복회가 말 안 들으니까 예산 깎는 겁니다. 네. 제가 진짜 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치졸하고 유치하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과 정책적 이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기로 해놓고는 밥 먹기로 한 것도 파토내버리고 또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예산 깎아버리고 이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논란이 됐던 예산 삭감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정강재 위원과 김유정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설명을 하면 이 논란은 이제 종결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광복회와 정부 혹은 광복회와 여당의 이 대립 구도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정광재 위원님. 이것은 뭐 대립 구도가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요. 전 그래서 광복회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갖고 정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2의 경술국치라든가 밀정의 왕초라든가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정말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일의 감정이 우세한 나라거든요. 그런 이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광복회장이 내년에 90이신가 아마 연세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역사가 이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고 정권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훈부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공법단체 지정도 그렇고 예산 삭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거짓말 해가면서 삭감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보훈부가 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회의원 연찬에서 작년에였나요? 올해였나요? 했던 얘기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과 예산권이 있으니 그걸 지렛대 삼아서 잘 싸러 했던 그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부권과 예산권 가지고. 예. 이렇게 가서는 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지름길로 가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